지금부터 2020년 3, 4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송재창 금융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3,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82.1조 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이 1585.5조 원, 판매신용이 96.6조 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0%로 2019년 3, 4분기 3.9%를 기록한 후 4분기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분기 중 증가 규모는 44.9조 원으로 이는 전분기의 25.8조 원, 전년 동기의 15.8조 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준입니다. 그럼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3, 4분기 중 증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은 3, 4분기 중 39.5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 24.2조 원, 전년 동기 13.4조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이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업권별로도 모든 업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대출의 경우 주택 관련 자금 수요, 주식 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전분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기타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기타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무기질원 양수액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여신 전문 회사 등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3, 4분기 중 5.4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의 1.6조 원 및 전년 동기의 2.4조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온라인 구매 증가, 9월 말 추석 연휴에 따른 자금 결제 이연 등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3, 4분기 가계신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지앞에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질문입니다.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증가액이 2016년 4분기 이후 두 번째로 보이는데요. 당시와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년 4, 4분기에는 가계신용 증가액이 46.1조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 2020년 3, 4분기는 44.9%로 그것에 이제 그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증가했는데요. 공통점은 그 당시에도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가 활발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차이점으로는 당시에는 주담대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에서는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는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질문인데요. 가계대출 중에서 기타 대출이 3분기에만 22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작년 연중 증가액인 23.1조 원에 맞먹을 만큼 증가폭이 컸던 이유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기타 대출 증가액이 얼마 만에 가장 큰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기타 대출 증가폭은 22.1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3조 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3, 4분기 중에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량이 2, 4분기 및 작년 3, 4분기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자금 수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자금 수요가 또한 있었습니다.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기타 자금 수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도 증가하여 3, 4분기 중 22.1조 원은 통계 편제 2003년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질문입니다. 그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 등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또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기관 중에서 기타 금융중개회사의 3분기 대출 증가폭이 역대 몇 번째 수준인지, 그리고 기타 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이 각각 역대 몇 번째 수준으로 늘어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1억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4, 4분기에 어떻게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정부의 그 각종 이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 거래 및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에 대한 자금 수요 등에 있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향후에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금융 중개 회사의 증가폭은 3분기 중 5.5조 원 증가하여 역대 7번째를 기록하였고요. 그런데 지난 2분기에는 10.3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증권사의 신용 공여 규모는 2, 4분기에는 7.9조 원 증가하였으나 3분기에는 3.8조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그다음 자산 유동화 회사의 그 자산 유동화 양수분도 전 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은 17.4조 원 증가하여 2016년 4, 4분기의 24.2조 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그 이후로 최대 규모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타 대출의 경우에는 22.1조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 질문입니다. 분기 증가 규모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게 이번이 처음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2017년 4, 4분기부터 2018년 2, 4분기까지 기타 대출이 주담대보다 더 많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